자, 6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증가율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됐었는데 이건 약간 좀 다른 형태의 표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실적에 관한 자료를 표로 표시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서울, 남서울, 인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구매 금액과 녹색 구매 금액 해서 이 구매율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전체 총 금액분의 녹색 구매 금액 이렇게 해서 70%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하게 이 제외 승인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모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모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자,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녹색 88.7이 어떻게 나왔냐면 녹색 구매 금액은 위로 올라가고요. 714 위로 올라가고 밑에가 원래 817이었었는데 요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 모수에서. 이거는 제외하고 여기서 요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의 714 이것이 88.1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문제부터 볼까요?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은 미리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강원 지역하고 전북 지역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금액이 더 크다. 이거는 계산하기 쉽죠. 강원 지역하고 전북 지역 본부의 제외 승인 금액이 더 크다. 제외 승인 금액. 강원 지역하고 전북 지역하고 A하고 B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군요. 이 뜻은 어떻게 냐면은 195에서 A만큼 빼면 지금 밑에는 생략했습니다. 1696 하면 이것이 96.2%라는 뜻이고, 자, 이것은 902에서 B를 빼고 560을 해주면 82.2%라는 뜻인데 이 계산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겠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해서 곱해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보통 이런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 수리 능력 중에서 뭐 짧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짧게 푸는 문제는 1분 안에 풀어야 되고, 이렇게 표가 나와서 좀 복잡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3분, 좀 길게 뭐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한 5분까지.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30초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짧게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저축해서 어떤 문제는 5분 정도까지도 풀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어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A를 어떻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 식을 이렇게 보시면 1696은 96%니까 0.96이라고 할게요. 0.96 곱하기 195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요걸 이렇게 빼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렇게 빼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에서 지금 뭘 뺐죠? 이것에
96% 예, 나도 헷갈리네. 이걸 96%다 구해야 된다고요? 와,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 게 빠를까요? 계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침이라서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696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1951에 96%를 빼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0.96에 마이너스 a니까 이래서 좀 헷갈렸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예, 자, 이것의 96%에서 이거를 빼준 값이 예, 이것의 96%에서 이걸 빼준 값이 이것의 96%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96%니까 4%를 정도를 빼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95에 4 앞에 195만 따지면 4%면 얼마죠? 4%면 예, 한 8 정도 되죠. 8. 예, 이게 한 200이라고 생각하고서 4%한 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8을 여기서 빼주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8을 빼주면 요 정도에서 8 빼는 거죠. 187 1, 뭐 이런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17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71 정도 돼요. 밑에 뒤에 생략되고요. 이것이 A의 96%예요. 그러면 원래 값이 한 180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96%면 4%면 예, 그 정도 한 8 정도 빼주니까 170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A는 한 예, 이렇게 돼 있군요. 예, 180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쉽지는 않죠.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 거요. 요 밑에 거 보시면 902에서 B만큼 빼준 것에 560은 0.96이다. 이쪽으로 곱하고 넘겨주는데 이쪽 서로 바꿔서 넘겨주면 902의 96%에서 560을 빼주면 그것이 B의 96%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의 96%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96%니까 4%, 여기는 82%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82%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 902에 82%니까 그냥 8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곱해주면 얼마쯤 돼요? 8, 9, 72, 2, 9, 18 하니까 한 74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다 0.8 정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8, 9, 72 뭐 해서 2, 9, 18, 한 740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남는 거죠, 이제? 16, 160 정도 남는 거예요. 이제 160 정도 남는데 이것이 80%니까 P의 80%니까 P의 80%는 B의 80%가 160이니까 한 200쯤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B가. 이런 계산을 한 1분 안에 끝내 가지고 강원 지역이 전북 지역의 제일 근 수맥이 더 크다. 강원 지역 본부보다
전북 지역이 더 크다. 예, 전북 지역이 더 컸죠 지금. 이거 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맞았어요. 그 다음에 녹색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구매율도 가장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이요, 가장 적은 곳을 보시면 쭉 보시면 얘가 제일 작네요. 예, 뒷페이지에도 이거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그랬는데 구매 비율이 얘가 제일 작죠 지금. 예, 그래서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이 구매율도 가장 적더라 하는 것은 역시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과 남서울 지역 본부를 합한 구매율보다 서울 지역과 남서울 이걸 합쳐서 구매율을 구한 것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 얘들이 거의 비슷하죠. 숫자가 거의 숫자에서 구매율 비슷하니까 이거 합치면 얼마 돼요? 지금 한 170 정도 되잖아요.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85가 되죠. 근데 이쪽이 요 작은 쪽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83 정도 되겠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대구 지역 본부를 합한 구매율이 더 높다. 예, 광주 하고 대구 요 두 개 합친 거예요. 두 개 합쳤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거의 4대 3 비율인데 어떻습니까? 합치면 이쪽 80이고 96이니까 합치면은 뭐 176이니까 88 정도 되는데 예, 이쪽이 더 한 85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계산을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이 구매율이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이 밑에 게 더 높다고 되어 있으니까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의 구매율은 95% 이상이다. 경남 지역의 구매율은 이게 얼마, 이게 95%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가끔 이제 문제가 95%, 90%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5%. 이게 더 계산하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 여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0을 빼는 거니까 33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 빼는 거니까 333분의 333분의 322가 95%보다 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95%보다 크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났어요? 11밖에 안 났죠. 예, 11밖에 안 났어요. 이것의 5%는 얼마입니까? 5%는 딱 그냥 계산해봐도 16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11밖에 안 나니까 이거는 차이가 얼마쯤 난다는 거예요. 11이니까 예, 한 3%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97%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빠른 순간 하면서 이거는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문제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구매율이 9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 경기 북부 지역 볼까요? 경기 북부 지역은 이겁니다. 이것의 구매율이 지금 88%인데요. 예. 이것의 구매율이 9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 구매 금액이 최소 이만큼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88%. 2% 정도만 더 늘리면 되죠. 2%. 얘네들 지금 빼주면 얼마입니까? 이거 빼주면 그러면 7, 4,
이렇게 돼 있죠. 7 여기서 10 빼주면 7이니까 제가 더 뺄셈을 못하는군요. 810이 되네요. 810. 거기서 2%더 늘리면 얼마가 더 늘어야 된다고요? 16 정도 더 늘면 되잖아요. 16. 그러면 730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정확히 계산하라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계산을. 근데 지금 730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만큼 더 붙었다고 지금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좀 치사한 거죠. 한 7, 4 이렇게 정도 나와주지. 어쨌든 90%를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가 88%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2% 그러면 16 그러면 한 730만 돼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35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거죠. 730만 돼도 뭐 729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거는 일단 이렇게 모수에서 어떤 걸 빼주는 그런 문제인 경우에는 이걸 빼주고 계산하기보다는 풀어서 이렇게 놓고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는 비슷하면 뭐 같이 합쳐도 되지만 실제 뭐 이거는 뭐 계산할 때 비율대로 계산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계산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약간 암산의 감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95%, 90% 이렇게 나오면은 그 차액을 갖고 계산하는 것이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대표자 및 기술 인력, 성별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어디 회사인가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나온 자료인데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이군요. 기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대 여학생이 좀 적듯이 이 분야도 여성 인력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대표자도 거의 10대 1 수준이죠. 여기 써 있군요. 90대 9.15, 거의 10대 1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 인력은 그보다는 조금 많지만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문제를 먼저 보고서 이 표를 봐야 되지만 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점차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대표자인 경우에 90.85에서 90.4로 90.05로 89.48, 88.95 어때요? 남자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기술력도 그런가요? 87에서 06, 86, 8670, 8654 예외 없이 그냥 계속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기술 인력이나 남자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군요. 그 얘기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87에서 86, 86점에서 마지막 한 해만 남성의 비율이 다시 늘었군요. 요게 아마 문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2011년부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매년 여성 대표자의 구성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대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근데 기술 인력만 마지막에 증가하지 못했네요. 2016년 기술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를 넘는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2016년
기술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 넘는다. 2016년 보시면요. 2016년 보시면 기술 인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86.54분에 86. 죄송합니다. 지금 기술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 넘는다. 기술 인력의 합계요. 기술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금 얼마 증가했죠? 여러분 보시면 약 3천 정도 증가했죠. 3천이 조금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5,600, 941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거를 조금 반올림해서 57분의 3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57분의 3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5%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것의 5%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의 5%. 그러면 57에 35, 2.85 이렇게 돼 있죠. 5, 25. 2.85%인데 3이 죄송합니다. 2.85만큼 증가하면 5%인데 3이 증가했잖아요. 거의 2.9 얼마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5%를 넘는구나. 이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전년 대비 기술 인력의 변화량이 가장 큰 해에 남성 기술 인력은 여성 기술 인력의 7배 이상이다. 전년 대비 기술 인력의 변화량이 가장 큰 해. 한번 찾아봅시다. 기술 인력의 변화량이 가장 큰 해요. 여기서부터 얼마 늘었어요? 6천이 늘었군요. 여기는 4천, 여기는 3천, 그 다음에 여기도 3천 얼마. 근데 여기는 모수가 작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여기도 3천. 어쨌든 가장 많이 늘은 때는 여기네요. 여기 이때가 가장 많이 늘었네요. 이때가 가장 많이 늘었을 때, 이때가 가장 많이 늘었을 때인데 그때가 남성 기술 인력은 여성 기술 인력의 7배 이상이다. 그러면 남녀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7배 이상이래요. 7배 이상. 그러면 이게 12.9인데 12.9에 7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97에 63, 27에 14, 2 올라와 27에 14, 16이죠. 86이요. 죄송합니다. 남성 기술 인력은 여성 기술 인력의 7배 이상이다. 13에 7배면 얼마죠? 37에 20, 12.9니까 거의 13이라고 생각하면 37에 21, 7일은 7, 91이죠. 80이니까 7배가 안 될 거예요. 7배 안 되죠. 12.94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47에 28, 97에 63, 27에 14, 7인 90.58이군요. 7배가 되려면 9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80이니까 7배는 안 되죠. 답은 이게 답이 됐는데 그 다음에 2018년 남성 대표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할 때 2019년 대표자는 약 5,619명이다. 앞에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걸 또 계산하려면 힘들겠군요. 어디 볼까요? 2018년 남성 대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대표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였습니까? 얼마 늘었죠? 한
400명 늘었죠. 400명. 그러니까 요것에 400명이니까 한 8% 되는 것 같아요. 8%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 또한 501에 4면은 얼마쯤 늘은 거예요? 400명쯤 늘으니까 한 5천 60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예, 5,619명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얘기인가요? 예, 어쨌든 6,600이 러프하게 계산해서 5,600이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 맞겠죠. 지시된 기간 중 평균 여성 대표자 수는 짝수 연도가 홀수 연도보다 크다.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짝수 연도는 이걸 뜻하는 거고요. 12년, 14년, 16년, 18년. 그리고 홀수 연도는 그 전해죠, 전해니까 당연히 짝수 연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답은 아까 골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승차권 종별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아마 수도권을 통과하는 그런 국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하철이 아니라 뭐 국철인 것 같은데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중앙선, 안산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장항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일회권을 사서 이용할 수도 있고, 우대는 뭘까요? 예, 경로 우대인가 보죠. 그리고 정기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기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경부선이고 그 다음이 분당선 그리고 경인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 지금 진영이 질문을 지금 봤어요. 짝수끼리 묶어서 평균 낸 거고 홀수끼리 묶어서 평균 낸 거예요. 좀 되게 좀 희한하게 물어본 거죠, 질문을. 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 중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경부선을 이용하여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4천만 명 이상 적다. 이건 너무 좋네요. 이거 지금 얼마가 적은 거예요? 45 하고서 000 000이니까요. 4,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명 이상 적다. 이렇게 숫자 세는 거 보면 굉장히 편할 텐데요. 두 번째, 중앙선의 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의 16배가 넘는다. 그러면 할 수 없이 424에 16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6배가 6,784인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16배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16배 넘지 않습니다. 자, 교통카드의 사용 비율은 어느 노선이나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 교통카드에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비율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곱하기 0.7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27에 14 넘겠구나. 7 9네. 그러면은 여기는 8 정도 될 텐데 7 70인데 넘겠죠. 7 27에 14 57 35 17인데 넘죠. 7 넘죠. 7 곱하기 7 넘죠. 곱하기 7 7인 7 4 7에 28 넘죠. 7 또 7 다 넘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곱하기 7을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회권, 우대용, 정기권 사용 인원의 상위 5개 노선은 다르다. 사용 인원입니다. 다행히 비율이 아니라 인원이라서 문제를 풀기가 쉽겠군요. 일회권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일회권은 경부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대용은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네요. 상위 5개 노선이요? 당연하겠죠. 일회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우대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권 얘가 1등,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여긴가요? 이렇게 상위 5개 노선 다릅니다. 이거 뭐 당연히 다르겠죠. 일회권보다 정기권 사용 인원이 많은 노선은 5개이다. 이거 일회권보다 정기권이 사용 인원이 많은 곳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봐야 되죠. 그렇군요. 5개군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그냥 인원수를 세고 비율을 안 구해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단지 70% 이것만 이렇게 이쪽 거꾸로 곱해서 이거랑 비교하는 형식이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시간대별 여객 수송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밤 0시서부터 1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시에서 24시까지 그 이용 인원들에 대해서 인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의 인원의 비율 전체 시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중과 주말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주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은 당연히 아침 출근 시간이겠죠. 그런데 주말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좀 늦게 움직이죠. 많이 늦게 움직이는군요. 언제 움직이냐면 1시부터 2시 뭐 이럴 때가 제일 많네요. 경부선도 그럴까요? 경부선도 보시면 아침 출근 시간대가 가장 혼잡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역시 1시부터 2시 이렇군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7시부터 24시 각 시간대에 17시부터 24시 각 시간대에 주말 승차 인원의 비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분당선보다 경부선이 더 크다. 승차 인원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요걸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부선 비율은 의외로 왜 이렇게 나왔죠? 퍼센테이지가 딱 떨어지네요. 일부러 문제 풀기 쉽게 하려고 그랬나 봐요. 분당선하고 경부선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이거 전부 합계내려고 했더니 그럴 필요도 없이 항상 얘가 더 크네요. 얘가 이렇게 이쪽 크고 얘보다 이쪽이 크고
얘보다 이쪽이 더 크고 얘보다 이쪽이 더 크고 얘보다 이쪽이 더 크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맞네요. 노선과 관계없이 주중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18시에서 19시다. 예, 아까 아침 출근 시간대 10.6%였는데요. 10.6%였는데 더 심한 시간대가 있군요. 퇴근 시간대가 더 심하네요. 18시에서 19시. 여기도 어떤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예, 분당선의 승차 인원이 주말보다 주중이 많은 시간대에 주말보다 주중이 많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주말보다 주중이 많다는 얘기는 한번 보시죠. 언제부터 많아지죠? 여기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때도 많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어지는군요. 쭉 적어진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냐면은 요 10시부터 시작해서 16시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대가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라는 것이죠. 이때의 주말 승차 인원의 비율이 50%를 넘는지 이걸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 보니까 이거 더하면 12, 이거 더하면 14, 그러면 12, 14 더하면 26, 그리고 여기까지 더하면 또 14. 그래서 50%가 안 되네요. 50%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거꾸로 봤어요. 주말보다 주중이 많을 때니까 이거 반대군요. 잘 풀었네요. 이때는 누가 더 많은 때예요? 주말이 더 많은 때죠. 주말이 더 많은 때가 50% 미만이니까 주중이 더 큰 때가 50% 이상이 되는 거죠. 제가 문제를 거꾸로 풀었는데 잘 풀었네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풀었어야 되죠. 요 시간대를 보는 게 나아지 나머지 걸 다 더하는 건 더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해서 풀었습니다. 4번 주말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분당선의 승차 인원은 동일 시간대의 경부선 주말 승차 인원의 1.5배를 넘는다. 설마 분당선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요? 주말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분당선의 승차 인원, 주말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23,000. 이때군요. 이때는 동일 시간대의 경부선 주말 승차 인원이 1.5배를 넘는다. 요거랑 비교하는 건데 1.5배가 넘는지를 보려면 1.5배하면 여기다가 12 정도 더해서 35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중 9시부터 16시간대 승차 인원의 비율은 분당선과 경부선 모두 50%를 넘지 않는다. 9시에서 승차 인원은 주중이에요. 주중.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 더해봐야 되겠죠. 분당선하고 경부선 뭐 이건 방법이 없네요. 다 더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쭉 다 더하고 이쪽도 다 더하고요. 뭐 쓸데없는 요령이라고 하면 이쪽은 소수점까지 있지만 이쪽 소수점이 없으니까 이쪽 오른쪽부터 먼저 계산해서 만약 이게 틀리게 나오면 훨씬 더 빨리 계산이 되겠죠. 어쨌든 계산했는데 다 50% 넘지 않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네요. 지금까지 계속
표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방정식 문제네요. 방정식 문제. 방정식 문제는 무언가를 x로 놔야 되겠죠. 무언가를 x로. 그래서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전교생을 이렇게 x로 놔야 되는데, 자, 문제 볼까요? 어떤 학교의 학생들의 편익을 돕고자 식당의 좌석을 새롭게 배열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원래 7명씩 앉던 탁자에 5명씩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열한 후 전교생을 탁자마다 5명씩 앉힌 결과 28명의 학생이 앉을 좌석이 모자랐다고 한다. 실패했네요. 5명씩 앉혔더니 28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공사 전에는 어땠냐면 탁자마다 7명씩 꽉 채워서 앉았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의 탁자에 3명이 앉았었고, 그리고 탁자 2개가 남았어요. 탁자 2개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몇 명인가? 예. 지금 보니까 탁자 수로 하는 것이 더 풀기가 쉬울 것 같으네요. 탁자 수. 자, 5명씩 앉혔습니다. 그러면은 전교생을 5명씩 앉히면 이게 거기 앉은 애들이죠. 앉은 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앉고 28명이 남았어요. 이게 전교생 수예요, 이게. 근데 공사 전에는 어땠어요? 7명씩 앉혔어요. 7명씩. 7명씩 앉혔는데 마지막에 탁자 3개가 남았고, 거기에 한 탁자는 3명만 앉았고 나머지는 완전 비어 있었죠. 그러면 X에서 3개를 뺀 것에는 7명씩 앉았었고, 그리고 어땠다고요? 한 탁자에는 3명 남았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 써보시면, 5x 플러스 28은 7x 마이너스 37에 21, 그리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2x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46이네요. 그래서 x는 13, 탁자 수는 13개네요. 그럼 여기다가 탁자 수 13개 집어넣으면 3, 5, 15, 5, 1, 5 해서 탁자 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역시 23이죠. 23. 2x는 46이니까 23이고, 여기다가 23을 대입하면 23 곱하기 5는 3, 5, 15, 2, 5, 115명에다가 28명 더하니까 143명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만 잘 세우면, 좀 문제가 길긴 하지만 읽고 식만 잘 세우면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번 문제도 좀 편안하네요. 자, 2명의 임원과 3명의 사원이 연수원에 왔다. 연수원에는 2개의 특실과 8개의 일반실이 있을 때 임원은 특실에 배정하고, 사원은 일반실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다. 한 사람한테 하나의 방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특실 2개가 있어요. 특실. 여기에 2사람 배정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임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2가지죠. 그리고 일반실은 8개인데 이 중에서 3명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3방만 골라서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3명의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3명이 있어요. 너 몇 개의 방에 들어갈 수 있냐면 얘는 8개에 들어갈 수 있고, 얘는 2번 사람은 이제 나머지 7개 방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3번 사람은 나머지
6개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르는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니까 42 곱하기 8 해서 2, 8에 16, 4, 8, 336, 3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고 사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336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하냐 덧셈이냐 곱셈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덧셈이냐 곱셈이냐. 이게 지금 임원만 배정했다 끝난 게 아니죠. 사원까지 다 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곱하라 그랬죠. 네, 끝날 때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36 해서 답은 672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이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예,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전력량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전력량이 이제 474, 477, 483, 497, 507, 516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력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력이 계속 점점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것을 가정용 전력과 공공용 그리고 서비스, 농림, 광업, 제조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좀 어떤 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지금 전체 판매 전력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2013년 이후로 총 판매 전력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예,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를 다 구해야 되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좀 약간 특이하게 나왔어요. 각 부분별 증감 추이가 같은 분야가 있고 같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개수가 동일하대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가정용은 한번 줄었죠. 2014년에 줄었네요. 그리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이렇게 줄고 늘고 이런 식이었어요. 공공용 볼까요? 줄고 다시 늘고 또 늘었죠. 같은 패턴이네요. 서비스업도 볼까요? 서비스업도 줄었네요. 그리고 다시 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패턴이 지금 3개 나왔어요. 농림어업 볼까요? 늘어나고 늘고 계속 늘어났군요. 광업은요? 늘어나고 줄었네요. 줄고요. 제조업은요? 늘고 계속 늘었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상하죠. 여기가 줄었군요. 얘네들은 패턴들이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세 개는 제각각이어서 개수는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3번 보시면 2018년에 5년 전 대비 판매 전력량의 증가율은 가정용이 서비스업보다 크다. 가정용 볼까요? 가정용 5년에 비해서 63970이 70687이 됐습니다. 됐죠? 보셨죠? 63970이 63970이 얼마가 됐다고요? 70687이요.
70687. 그리고 서비스업은 13205에서 147189.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밑에를 생략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64에서 71 정도로 올랐고요. 이건요 132에서 147 정도 올랐죠. 얼마 올랐으니까 7 정도 올랐죠. 64분의 7이 증가했어요. 이 경우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 정도 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132에서 얼마 늘었습니까? 1 47이니까요 15 늘었죠. 이것은 계산을 하라고 하는군요. 이거는 11%고요. 요거는 13이니까 11%가 조금 넘네요. 서비스업이 더 크네요. 서비스업이.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4번 총 판매 전력량이 최초로 50만 기가와트를 넘는 해에 총 판매 전력량이 50만을 넘었던 해를 찾아보시면 여기 위에서 봐야 되겠죠. 2017년도가 50만이 넘는 해였습니다. 그런 해에 농림어업의 이 해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3%를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여기다가 전년에서 여기서 이거 3% 넘었다 그러니까 3% 곱해봐요. 그러면 153에서 3%니까 3, 3은 9, 3, 5, 15, 3, 1은 3. 그러면 4.6 정도 늘어났을 거거든요. 3%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군요. 4, 6. 그러면 2로 8호 3% 늘었으면 1, 5, 8호인데 이것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3%를 넘었네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총 판매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를 넘지 않는다.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라니까 나머지 분야가 총 판매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5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조업이 매년 5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하고 전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474인데 전체가 474인데 첫 해가 24이니까 474 하면 이 두 배 하면 48 이렇게 되니까 넘죠. 아마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해보시면 제조업이 5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만 살짝 줄었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매년 전력 공급량,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가 이때만 살짝 줄었어요. 제조업은 그 다음 해 영향을 좀 살짝 받았고요. 2014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용 전기, 공공용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적게 썼나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정용
전기가 적게 들었다라는 것은 아마 날씨 탓이 많을 거예요. 기후 탓이. 그러니까 아주 더 덥거나 그러면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이때 2014년에 좀 큰 사건이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탓도 아마 좀 사회적인 탓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소비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약간 좀 우울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지금